그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철갑상어 알 같은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캐비어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캐비어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거를 광고하는 건 보시긴 하셨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허용이 되는 이유는 그 인공 증식된, 그러니까 인공으로 키운 철갑상어 알을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 형태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비관하는, 이거는 뭐 사례가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그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그 정부에서 이 표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뭐 아토피부터 해서 쭉 질병명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줄쳐 있는 거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그 여드름, 기미, 주근깨, 뭐 항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별표 2에 보면 이거와 관련돼서 실증 자료가 있는 거 경우에는 그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표현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게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실증과 관련해서 이러한 표현들은 할 수는 있으되 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는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제시를 하든 협회에서 제시를 하든 뭔가 문구를 제시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허용되는 문구라고 해서 그걸 쓰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는 남들하고 다른 문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의 욕구는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약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내가 알겠고, 그 외에 이제 사실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는, 특히 이제 광고를 하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웬만큼 중간적인 표현으로 해서 안 걸리는 표현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제품과 구분해서 좀 임팩트 있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표현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리까리 하단 말이죠. 헷갈린단 말이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아까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이런 식품 같은 경우는 사전 심의 제도가 있으니까 사전 심의를 받고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화장품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협회에서 광고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자문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사후 감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 화장품에 아마 다른 데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저희 협회에서 자문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어떤 표현이 딱 있을 때 100% 이거는 위반이다, 100%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아요. 거의 다. 그만큼 광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그림과 함께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뒤 문구가 어떤 문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과대 광고로 표현을 하고 단속이 되고, 어떤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광고하고 싶은 내용을 뭐 광고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서 확증을 받고 광고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광고 자문위원으로 협회에서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광고 자문도 하고 그러지만, 제 혼자 어떤 문구에 대해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게 100%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 광고 자문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각종의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광고 심의나 이런 데서 자문이나 심의를 받아서 광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광고 자문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그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여기 광고 자문 여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대로 연결이 됩니다. 한 건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현재는 자문 형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면 여기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워낙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 관련된 문구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계속 뭐 똑같은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스크비를 해서 넘어갔고 그래도 혹시나 화장품 그 광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원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표현하려면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맞는 화장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료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FDA에서 원료에서는 안전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원료를 저희가 수입을 해서 화장품에 배합을 할 수 있는데 그 FDA 승인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혹시 허위 가대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유기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기농 일단은요. 예. 사실이면은 광고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FDA에서 승인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 미국의 FDA에서 뭐 원료가 안전하다고 승인하는 절차나 예를 들어서 어느 네. 전문 기관에서 그거는 가능하죠. 승인받은 원료를 화장품에 넣고 그 승인받았다는 인증에 관련된 그 기관에 관련된 것을 뭐 홈페이지나 또는 기타 광고나 홍보 거기 내용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거를 제외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에코서트에서 인증받은 무슨 아르간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유기농 원료인 아르간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은 아르간 오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보통 이제 표현을 하실 때 보면 그 유기농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크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고 이제 패키지 자체도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딱 하면 언뜻 딱 보면 유기농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기농에 대해서 그 인증해주는 데가 에코소트나 USDA나 이런 데가 있다면 거기서 인증받은 원료가 들어갔다라는 수준의 표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해당되진 않지만 그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승인받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유기농, 오가닉 이런 표현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일반 소비자 홍보용 자료가 있고 사내 교육용 자료가 있거든요. 사내 교육용 자료는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소비자인데 과대 허위 광고 또는 그런 표현에 우려에 대한 요지가 있는지요? 사내 교육용 자료. 사내 교육용 자료도 단속된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단속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부 직원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갖고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원이나 이런 데 전달되고 있다. 누가 내부 고발을 하면 처분이 된 사례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필링이란 용어가 저희가 이제 화장품에서 써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 의사나 또는 병원에서는 쓰면 안 된다라고 저희 쪽에 이제 문의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용어는 사용 가능한 건가요? 네. 필링을 써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필링 용어 자체로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마치 이제 그 무슨 병원에서 하는 그 필링과 같이 그 오인이대로 표현 자체를 이렇게 막 붙이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필링 그 자체로서 단속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심의받는 지금 저희 나온 네. 절차가 저기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건지, 만약에 저렇게 해서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누군가 고발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걸렸을 때 저기에서 이제 보호 조치가 되는 건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자문해가지고 일단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고요. 만약에 시도나 아니면 뭐 식약처에서 문제가 그 해당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 협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식약처의 유통 관리 계획 그런 지침에 보면 매년 나오는 게 화장품 협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뭐 제외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법이나 규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이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는데 이게 사전 심의 방송 그 광고 거기서 이제 사전 심의 받는 거를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율 자문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갖다가 식약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받으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 주름 개선 기능성이라는 그 원료 때문에 사실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에 탄력이라는 표현은 쓸 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탄력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화장품에서 광고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네, 탄력은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또 여기 제가 하나 보니까 피부가 먹는 보약이라고 근데 이게 좀 안 걸렸다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보약이라는 게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걸린 것 같은데 이런 마케팅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그런 문구나 좀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문구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능성 그 주름 개선 기능성이 아닌데도 뭐 피부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법률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눈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다고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문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림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앞뒤 문구가 어떤 애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구가 된다 안 된다라고 누구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그게 만약에 방송이면 방송 아니면 뭐 인쇄 매체를 하더라도 인쇄 매체가 뭐 앞뒤 문구를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오인의 우려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그거 별로 오인의 우려가 없어. 어떤 분은 우려가 있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말로 전체적인 그런 문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허위성이 있어야지 광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광고를 왜 합니까? 이게 그냥 촉촉합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광고하려면 광고비가 아까운 거죠. 뭔가 임팩트 있게 딱 꽂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문구를 새로 짜는 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홍보나 광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 새로운 문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뭐 따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거는 허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뭐냐면 너무 뻔한 아까 막 단속된 사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를 갖다가 사례로 들어서 야 화장품인데 마치 이렇게 약품처럼 광고를 한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벌칙을 갖다가 강화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번에 벌칙도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산업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도 자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사실 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런 말들이 통하는 거예요. 이거 광고인데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자동차 같은 게 뭐 TV 광고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절벽 같은데 뭐 기어 올라가고 막 이렇게 과다 광고로 안 걸리잖아요. 그건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게 이제 힘이 좋다라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화장품도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나 봐도 아 이런 효과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수준을 소비자들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못하게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자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광고 자문하는 게 그냥 굉장히 뭐 훌렁훌렁하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비자 단체도 다 계시고 외부에 이제 그 광고 전문가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업계가 원하는 대로 뭐 이게 뭐 굉장히 막 그 넓은 범위에서 허용이 되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시간이 많이 네. 지났는데요. 예, 수고해주신 장준기 상무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도 못 예, 그러면 다음 시간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세요?